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푸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시 소아스 주제를 들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소아스 영상을 소개하는 영상에 더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임상에 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부제는 커뮤니케이션의 종결자라고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만큼 소아스가 관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인접 근육들과 기능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해부학적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힙 플렉션을 하는 중요한 근육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스타블럼 안에 피머 헤드를 안정화시키는 근육이기도 하고요. 힙 플렉션에 관여를 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스파인의 스테빌라이저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소아스의 역할로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그거에 조금 부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좀 더 준비를 해봤고요. 골반의 안정성까지 관여를 하는데, 골반의 안정성까지 관여를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편해요. 골반 위치에 따라서 소아스의 역할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멀한 포지션에서 있을 때 골반 안정성에 관여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골반이 노멀한 포지션에 있지 않게 되면 분명히 소아스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전단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직적인 압박을 활용해서 척추 안정성에 관여하고 있고요. 골반이 정상적인 포지션에 위치해 있을 때는 룸바 로도시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시키는 것보다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반의 정상 각도가 유지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아스를 우리가 허리 치료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펠빅이 안테리어 로테이션, 포스테리어 로테이션 제대로 되어 있는, 이 기능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랜드마크로 알 점은 하부 요추가 플랫되어 있냐 아니면은 로도시스가 살아있냐,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보면 골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또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가 있죠. 또 소아스 기능은요, 이 복강내압 IAP 이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를 않으면 오히려 로도시스를 증가시켜 버립니다. 그 기립근의 수축과 함께.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어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복강내압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서 원래 요추 전만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는 더 이제 요추의 로도시스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또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소아스가 조금 역설적인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좀 이따가 보시고요. 소아스는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종결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몸통, 척추, 골반, 힙 조인트, 광범위하게 근막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나토미컬 트레인 책에 보면 이 그림 따온 건, 그 책에서 이제 그림을 따온 건데요. 굉장히 근막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근육이다. 여기에 횡격막, 휴엘머슬, 복횡근, 그다음에 골반적은 일리아쿠스가 다 연결로서도 포함되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관여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소아스 머슬을 운동을 시키면서 릴리즈 시키는 것보다는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손으로 직접 수동적으로 매뉴얼 세라피를 통해서 풀면서 이완을 시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소아스 풀고 나면 시원한 느낌 대부분 못 느껴요. 조금 뭔가 좀 펴지는 느낌 비슷한 거는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선생님이 지금 내 배를 한 2분, 3분 이렇게 쭉 눌렀다고 해서 시원한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아스 머슬 매뉴얼 세라피를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만 하고 다음 어떤 동작으로 넘어가 버리면 환자들은 왜 배를 푸는지 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왜 여기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설명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좀 느낌적으로 소아스를 풀면서 뭔가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반드시 QL 머슬을 가볍게 풀어주셔야 돼요. 소아스와 QL은 기능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QL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는 소아스가 관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스 머슬을 풀면서 QL 머슬을 풀어주면 허리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아스 풀어야 된다라고만 이제 강의에서든 혹은 뭐 선배들이건 야 그럴 땐 소아스 풀어줘야 돼 하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알아듣고 소아스만 풀고 지나가요. 이제 그게 차이점이거든요. 환자들한테는 그 이상의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소아스를 풀고 나서 반드시 QL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QL도 봐주세요. 가볍게 풀어주는 정도는 크게 사이드 안 나거든요. 근데 QL을 풀어주면 굉장히 시원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QL을 접근해보지 않았다면 꼭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소한 것 같지만 네, 소아스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가 골반의 정상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아스 파라독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소아스의 역설 이런 조금 이런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골반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소아스가 룸바 플렉션에 더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픽스가 되어 있다는 거는 안테리어 로테이션, 포스테리어 로테이션 이 기능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기도 하고 혹은 포스테리어 로테이티드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소아스가 요추 전만 각을 더 활성화시킨다기보다는 특히 하부 요추 같은 경우에 룸바 플렉션을 더 활성화시키기도 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제 펠빅 자체가 안테리어 로테이션 돼 있거나 아니면 정상 포지션보다 더 과도하게 돼 있을 때는 룸바 로도시스를 증가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골반 위치에 따라서 소아스 기능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소아스의 역설이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들어보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거를 치료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실제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니 좀 룸바 로도틱이 큰 것 같아서 소아스를 풀었는데 로도틱이 더 증가됐어요. 혹은 룸바가 플랫되어 있어서 룸바를 이렇게 조금 더 근육을 운동을 시켰는데 선배 변화가 없어요. 이 골반의 기울기 이 정상 포지션 이거를 잡아주지를 않으면 소아스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매뉴얼 세라피를 하시든 아니면 운동 치료를 처방하고 직접 큐잉을 하시든 이 개념은 조금 활용을 하셔서 하시면 더욱더 좀 디테일 있는 치료가 될 것 같아서 이 개념을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아스 머슬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많이 활용하시는 검사 방법이 이제 토마스 테스트이고요. 우측, 아니 좌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좌측 상단 보시면 무릎이 올라와 있죠. 무릎 높이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무릎 굴곡 각도는 유지를 하는데 이제 무릎이 테이블 위 평행하지 않고 좀 올라와 있다 하면 소아스에 타이트니스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과 평행하다, 무릎 굴곡 각도는 유지되어 있다 하면 소아스는 정상이고, 또 그거보다 더 무릎이 내려와 있다 하면은 소아스가 조금 긴장 상태가 오히려 좀 떨어져 있고 길이가 길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아스 노멀인 그림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상태에서 무릎이 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레투스 페모리스의 단축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원조인트 머슬은 괜찮은데 소아스는 원조인트 머슬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투조인트 머슬인 렉투스 페모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짚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에이비덕션,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이제 플렉션, 또 이스터널 로테이션, 또 니 조인트가 더 이제 플렉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 살토리어스의 단축을 또 우리가 타이트니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살토리우스의 단축이다,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축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네, 풀어줘야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트리거 포인트 잡아보면 자지러집니다, 살토리우스. 그래서 잘 족제하시면 아주 그냥 엄지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쫙 누르는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그
압통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조금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그림에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단관절, 고관절 굴근이 단축된 경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소아스 머슬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앞으로 쭉 내미는 자세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IAP도 떨어져 있을 것이고 룸바 로도시스를 더욱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운동 혹은 동작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운동을 시키자. 그렇지 않으면 사이드가 날 수 있다. 제가 요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퍼포먼스 위주로 운동을 쭉 하면 당연히 동작 바로바로 하면 쉽겠죠. 그러나 이런 보상작용이나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막아내면서 운동을 하려면 주위 사람이 보면 저 뭐 하는가 싶지만 정작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운동은 정말 기본적인 동작만 갖고도 굉장히 땀을 내게 할 수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스 머슬은 소아스 머슬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허리 문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SI 조인트, 세이크럼, 일리움 이런 부분도 다 우리가 살펴보시잖아요. SI 조인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락킹 돼 있냐, 이런 거를 문제를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 중에 잘 쓰시는 방법이 질렛 테스트인데, 이 질렛 테스트를 할 때 반드시 소아스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단순히요 이게 매니플레이션 하기 위한 이 어떤 개념으로만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일리움이 포스테리어 되면은 PSIS가 밑으로 내려오고 세이크럼은 또 이게 뭐 레프트 토전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물론 이제 이런 어떤 디스펑션을 이해하기 위한 메카니컬적인 부분은 나중에 제가 펠빅을 따로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질렛 테스트를 하면서는 소아스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몇 가지 근육들이 더 있어요. 이것만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소아스를 설명드리는 영상이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아스 타이트니스가 있을 때는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주게 될 수 있고, 또 대부분 IAP가 무너진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죠. 이 테스트를 할 때 그래서 환자분들을 직접 테스트를 하면 기립근이 과활동성으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립근이 과활동되면 어떻게 돼요? 기립근들이 세이크럼 베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이 많은데 SI 조인트에 컴프레 압박을 더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테스트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질렛 테스트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 테스트가 100%는 아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기립근 활동성을 관찰하면서 로더딕 커브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테스트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요, 무조건 이거 락킹된 거 아니에요. IAP 딱 잘 잡아놓고요, 테스트하면 다시 또 양성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뭐 이게 많은 경우는 아닌데 어쩌다 한 번 걸려요. 질렛 테스트를 할 때 하타고니 안쪽이 아프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소아스 머슬은 글루테우스 머슬, 그 대둔근의 후부 섬유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코 액티베이션을 하면서 아스타블럼 안에 피머럴 헤드가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소아스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무너져요.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대신 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오버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서 그레이터 트로칸터를 뒤로 당긴다. 뒤로 당기면 어떻게 된다? 피모럴 헤드는 아스타블럼 앞쪽으로 당연히 이제 가면서 그쪽 앞부분이 압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힙 플렉션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좀 약간 찝히는 듯한, 뭐 예리한 날카로운 그런 압통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약간의 불쾌감이 있다. 이런 걸 호소한다면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질렛 테스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토마토 테스트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질렛 테스트가 가짜 양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머스 테스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활동하는가,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제대로 돼 있는가, 그게 조금 다시 서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다가 다시 눕히기가 좀 애매하면 환자를 바로 서게 한 상태에서 그레이터 트로칸타 양쪽 위치가 똑같은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좀 이 사타구니 안쪽이 찝히는데요 라고 말하는 환측 그레이터 트로칸타가 건측에 비해서 뒤로 빠져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 이제 대충 위치가 잡히죠. 그렇게 해서 위치가 비대칭이다 하면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지금 과활동성 돼 있네. 그러면 의심을 해보는 거지. 소아스 머슬하고 글루테우스 맥시무스하고 불균형이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질렛 테스트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단순히 SI 조인트만 볼 게 아니라 좀 큰 그림으로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도 SI 조인트, 세이크럼, 이 일리움, 이 역학과 관련된 골반 쪽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나니까 테스트가 결과가 잘못 판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소아스 머슬 이 부분만큼, 이 개념만큼은 꼭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요, 하나 더 설명을 좀 노뇌로 드릴 거는 피리포미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이제 영상을 좀 결론을 짓고 싶은데요. 이게 소아스 파라독스만 있는 게 아니고 피리포미스 파라독스도 있어요. 뭐 들어보셨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힙 플렉션 60도 이하에서는 소아스 머슬이 피리포미스 머슬이 힙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관여를 하는 성향이 큽니다. 그러나 힙 플렉션이 6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인터널 로테이션에 관여하는 바가 크죠. 이게 이제 알려진 피리포미스 파라독스예요. 그래서 이 질렛 테스트를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쭉 모아지면서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려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100%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종종 있어요. 그러면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 특히 뭐 피리포미스를 포함한 그 주변 근육들이 단축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딱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걸 역추적으로 소아스 머슬까지 딱 올라가서 지금은 질렛 테스트 먼저 할 게 아니네, 소아스 먼저 테스트를 해야겠네,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잡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임상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소아스 머슬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사실 소아스는요, 어디다 갖다 붙여도 중요한 근육이에요. 힙 조인트 설명을 할 때도 소아스가 나와야 되고, 펠빅을 설명할 때에도 소아스가 나와야 되고, 룸바를 설명할 때도 소아스가 나와야 되고요. 호흡, 또 IAP, 코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 소아스 머슬을 좀 시리즈로 만들어줄 수 있겠냐라는 댓글도 어떤 선생님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제 능력에는 벅찹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모든 영역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임상을 겪으면서요, 소아스와 관련돼서 꼭 놓치면 안 될 부분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혹시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치료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개선이 안 된다 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수첩에 메모해놨던 부분, 그리고 제가 더 좀 연구조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펠빅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 영상들에서는 이제 골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강의들에서요, 이 세이크럼의 움직임, 골반에 대한 움직임 막 설명하면서 매니플레이션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임상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굳이 할까 하는 부분 좀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배정받은 30분 혹은 1시간 동안 골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지금 영상을 쭉 만들면서 뭘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저도 어쩔 때는 좀 감을 못 잡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임상의 환경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